변호사 배치를 단 순간부터 지금까지 무려 17년 동안 이혼 문제를 두고 법정에선 초베테랑 변호사. 제1그룹 장녀 박소연이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1,500억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세기의 이혼이라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변호인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저 늘 하던 대로 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변호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신입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유리. 15층으로 오랬는데 이혼 전문팀? 기업팀은 13층인데? 합격하면 기업팀에서 일하는 거 맞는 거죠?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입사 면접. 오늘 새로운 친구 오기로 한 날이죠? 네, 맞습니다. 그 뭐 13층으로 오라고 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렇게 기업팀으로 지원했던 유리가 배정받은 곳은 기업 변호 전문인 13층이 아닌 15층 이혼 전문팀. 이혼 전문팀 신입이죠? 네? 나는 그 전은호 변호사. 퓨 하고 총알같이 나타난 이 남자의 정신이 없는 상황에 콩그레츠. 말이 짧네. 차 변호사님 올라오신답니다. 오셨네. 출근만으로도 15층 전체를 긴장하게 만드는 그녀. 아 변호사님 오셨습니까? 차은경 변호사를 직접 마주하게 되면서 자신이 이혼 전문팀 신입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에서 1등한 친구 겨우 이혼팀으로 충원한 거니까 이번엔 절대 내보내면 안 돼요. 말은 바로 하자. 내가 내보냈니? 지들이 나갔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배 너무 무리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남의 얘기도 좀 들어요. 언제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쿨해서 좋다더니. 뭐 그렇다고 칩시다. 지난달까지 신입 3명 나갔어요. 선배 견디기 힘들다고. 신입 변호사의 무덤이라 불리는 그녀. 유리는 이미 경험한 적이 있었죠.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이 찾아왔어요. 배우자와는 1년 정도 별거 중이고 이혼 후 새롭게 만난 사람과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변호사에게 하소연을 하죠. 뭐라고 답변할 건가요?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변호사가 아니라 로스쿨 학생인 거야?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시키는 것이 원칙. 변호사가 원칙이나 읊어대면 법전하고 뭐가 다르죠? 법은 AI가 더 잘 알 텐데. 1년 전 유리를 당황하게 만든 은경은 이곳에서도 변함이 없었고 안녕하세요. 한율입니다. 사무실에 한유리는 없어요. 한유리 변호사만 있지. 은경 또한 유리를 기억하고 있었죠. 이혼 사건은 대부분 의뢰인의 하소연을 들어주는데 많은 시간을 뺏긴다고 들었습니다. 아직도 이혼 변호사의 일이 하소연이나 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혹시 그때 제 말 때문에 일부러 저를 이혼팀에 배정하신 건가요?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요? 그 인과관계 분석을 다시 해보는 게 어때요? 제가 합격자 중 점수가 가장 낮았나요? 대표님이 일지망으로 바로 배정하지 않은 건 어쩌면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겠지? 그럼 기업팀으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혼팀에서 실적을 내요. 앞으로 10건 연달아 승소하면 팀 이동 의견 대표님께 올려줄게요. 그렇게 흥미로웠던 유망주의 발을 자신의 팀에 묶기 위한 초석을 깔고 아, 차는? 아, 저는 지하철 차부터 사요. 그리고 팔 걷어봐요. 팔... 시계도 사고 변호사한테는 시간이 생명. 항상 체크. 그런데 자꾸 핸드폰 꺼내서 시간 확인하면 그거 의뢰인한테 매너 아니잖아요? 네? 대정은 국내 3위 안에 드는 대형 로펌이에요. 수임료도 다른 데보다 3배 이상, 월급도 3배 이상. 그러니까 업무 시간도 3배의 효율로 써야죠. 차변만의 신입 길들이기가 시작됩니다. 일 시작 안 하십니까? 한유리 변호사? 극효율주의와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은경의 프로세스로 말이죠. 신입을 다 그만두게 만든 그 프로세스 말이죠. 이거 한 더미에 30건, 총 60건. 이거 차 변호사님도 이건 좀 이거 첫 출근부터 이거 너무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나눠주시죠. 좀 도와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지금. 내일부터 바로 재판 들어가나요? 응? 그 재판 의뢰인 11시에 첫 미팅 잡혀 있어요. 서류 정리하고 상담실로 와요. 11시요? 자꾸 핸드폰 꺼내서 시간 확인하면 11시 10분 남았는데요? 이것이 3배의 효율을 자랑한 하드워크를 넘어선 헬워크 프로세스. 아무튼 그렇게 유리의 첫 사건의 의뢰인을 만나게 되는데 박정수님? 딱 봐도 외도네. 설득해서 적당히 합의로 끝내세요.
외도가 아닐 수도. 얼굴에 결핍이 보여.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깔끔한 옷차림, 자연스러운 터치, 적당한 친절함, 딱 외도 재질이잖아. 와이프한테 소장 받아오셨네. 아들은 꾸역꾸역 증인하라고 데리고 왔고. 잘 해보세요. 이혼 전문 17년 고이고 고인물답게 겉모습 프로파일링만으로 상황 파악을 끝낸 은경의 결론은 진짜 외도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저 와이프 말고 다른 여자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소장에 적힌 사유를 부인하는 의뢰인. 바람 피신 적 없다는 거죠? 소장에 보면 딱히 증거가 안 붙어 있긴 하네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있을 수가 없죠. 바람을 핀 적이 없는데. 그럼 피고 2로 적혀져 있는 장은지라는 여자는 누군가요? 저희 여직원이에요. 그럼 원고가 왜 이런 소장을 낸 거죠?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와이프가 의부증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자신은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그저 야, 이 어딨어?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대표님 지금 창고에서 재고 파악 중이시. 니네 아주 다 한통속이지? 아내의 의부증으로 인해 지금의 이혼 소송까지 오게 되었다는 주장이었죠. 왜? 언제 왔어? 아유, 여긴! 야, 장대리 어딨어? 장대리 어디? 외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민준아, 너도 변호사님한테 얘기 좀 해봐. 네, 아빠 말이 맞아요. 엄마가 의심이 좀 심해요. 어느 정도길래요? 아빠 자고 있을 때 저한테 핸드폰 뒤지라고 시켜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또한 아들의 증언도 일치하는 상황.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박종식 님도 이혼 원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 이혼 안 합니다. 좀 아픈 사람이긴 하지만 제 첫사랑이고 민준이 엄마예요. 가정 지켜야죠. 그렇게 유리는 의뢰인의 말을 신뢰하게 되면서 소장에 외도 증거가 없어서 이혼 사유가 부족해요. 원하시는 대로 기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기각시켜 주시는 거죠? 의뢰인과의 약속을 하게 되는데 저만 믿으세요. 저만 믿으세요? 전문직 가진 사람은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걸고 나만 믿어라. 변호사가 누군가의 인생을 놓고 나만 믿어라. 우리가 뭐 신입니까? 그것도 신입 변호사 주제에? 그렇죠. 불확실한 약속은 거짓말이 될 수도 있죠.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증거 없으면 위자료는 빼고 재산 분할만 합의시키면 되겠네.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뭐 둘이 잘 살아보세요 한다고 깨진 유리가 다시 붙나. 사건 회전율을 좀 높일 생각을 해요. 네? 또한 충격적으로 상업적인 은경의 조언. 회전율이라면 식당의 테이블 회전율 같은 거 말씀이신가요? 그래요. 애먼 데다가 힘쓰지 말라고요. 원고가 의부증이 심했다고 해요. 바람핀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 다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설마 그 말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근거를 떠올리는데 의심이 좀 심해요. 아들이 그렇다고 하니까요. 원피고의 결혼 생활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니까. 자식이라고 다 알 수는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피고가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걸로 보이는데. 하지만 유리는 은경과 달랐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외도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각시키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바람피는 건 와이프가 무조건 알게 돼 있어. 모든 감각으로 알아. 의뢰인의 어떤 주장에도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 못한 사람들만 있을 뿐이지. 은경은 피고의 의도를 확신했습니다. 마치 말 말고 다른 것을 믿는 것처럼요. 뭐 차차 깨닫게 되겠지만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자기가 얼마나 오만한지. 은경의 말처럼 신도 아니고 이제 막 출근한 신입 변호사 신분이지만 유리는 자신이 보고 느낀 자신의 소신 그대로 의뢰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보란듯이 은경이 생각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첫 승소를 위한 재판장으로 향하는 유리의 모습은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시험 직전까지 노트 들고 다니고 초짜변들이 배지에 검은 정장 입고 재판 직전까지 기록 보는 거 국룰인가? 교육기간 동안 당분간 태워줄 테니까 그 전에 빨리 차 사요. 네? 은경의 눈에는 그저 진짜 교육이 시급한 치기 어린 풋내기 변호사. 도대체 뭘 그렇게 봐요? 그 판사님이 뭘 물어보실지 몰라서. 법정이 뭐 학교인가? 문제 듣고 정답 맞히는 거 의미 없어요. 판사를 내 페이스대로 설득해가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도 첫 재판이니까 잘 알고 가야죠. 그렇게 학교 수업이 아닌 사건 번호 2024. 한유리 변호사로서 첫 재판이 시작되고 원고는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50% 청구하고 있고 피고 1측 이혼 의사가 어떻습니까? 유리는 자기의 소신대로 기각을 주장하게 됩니다. 은경의 조언을 듣지 않고 말이죠.
피고는 이혼에 부동의합니다. 원고의 의부증으로 오히려 피고 1은 혼인기간 내내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원고에게 유책이 있으므로 본 청구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원고는 피고 1을 괴롭혀 왔습니다. 자녀를 시켜 피고 1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감시차 회사에 찾아온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2023년 7월 22일 그리고 9월 3일 등 변호사님, 날짜는 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유리의 첫 변호 신고식을 제대로 치를 그가 입장하게 되면서 오전에 전자로 위임장 제출한 원고 측 변호사입니다. 유리의 변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원고가 변호사 선임을 늦게 하는 바람에 오늘 오전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만 피고 측에서 아직 확인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 화면 띄워주시죠. 유리의 믿음을 깨부숴버린 초성 3단 콤보. 장숙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저 초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원고 측이 그냥 명확히 해주시죠. 네, 재판장님. 이 톡의 내용을 보시면 피고 1이 근처에서 성관계 할래요? 라고 하자 피고 2가 좋죠라고 답하고 다시 피고 1이 콘돔을 가지고 오라는 말을 초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응 리을은 뭔가요? 유사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제정신이 아니고 제정신이 아니고. 피고 측 대리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 유리의 머릿속에 떠오른 은경의 재판 원포인트 레슨에서 습득한 무적의 변론. 판사가 묻는데 대답이 막히면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한마디면 돼요. 태연하게. 다음 기회까지 답변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을 믿고 준비한 유리의 첫 재판은 물거품이 되고 하지만 이혼 소송 재판의 신고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어머, 네가 그따구로 밥 먹고 사는 거 누가 애미도 알고 있냐? 지금 이러시는 거 폭행죄, 모욕죄에 해당하세요. 이것 좀 놓으세요. 야, 이거사, 너 박종식이 첩이지? 어? 아니 엄마 그만해요. 당신 사실 확인하고 변론 똑바로 해. 유리의 시나리오에는 한 씬도 없었던 상황의 연속. 첫 재판에 이게 뭐야, 진짜. 저 변호사는 분명히 박종식 애인이야. 둘이 앉았으면 저렇게까지 할 리가 없지. 미친 거 아니야. 지저분한 것들. 저랑 변호사님 사이도 의심할 수 있어요. 처자식 몰래 숨겨둔 돈으로 백이나 몇 개 던져줬겠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전부 예견한 레전드 선배님. 신고식 제대로 했네. 아까 증거 보셨죠? 지금이라도 자백시키는 게 맞을까요? 내가 말했잖아. 뻔해. 바람 펴놓고 감당 못하니까 무조건 아니라고 버텨보는 거. 인정시키고 바로 합의시켜. 그렇게 유리는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증거 없을 거라면서요? 아니, 외도 아니라면서요. 제가 오늘 법정에서 얼마나 망신당한 줄 아십니까? 상대방도 아니고 어떻게 본인 변호사한테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런데 저 정말로 바람 안 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순정을 주장하며 아직도 그런 말이 나오세요? 내 변호사님까지 나를 의심하니까 좀 섭섭한데요. 그럼 이 문자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생각지도 못한 초성의 진실을 듣게 되는데 도대체 다들 무슨 불손한 생각으로 이게 바람핀 증거라는 건지 참. 시옷! 석식이요. 석시... 뭔... 어이가 없는 초성의 진실 석식. 키읔 디귿은요? 콘돔이 아니면 뭔데요? 카드요. 법인카드. 그럼 이응 리을 최고였다는. 음료요. 그날 먹었던 석식에서 모히또를 시켰는데 그 음료가 참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모히또요? 웃는 거냐 비웃는 거냐? 박종식이 외도 재질이면 너는 나쁜 재질이야. 아니 그냥 그렇게 변론을 해. 오 변호사보다 낫다. 이참에 신입 변호를 스카우트 할까봐. 그렇게 유리는 어떻게 할지 조언을 구하게 되는데 진짜로 이렇게 변론을 해요? 석식의 법인카드 가져와라.
저번에 마신 음료가 최고였다 이렇게요? 한변, 우리는 대리인이야. 당사자가 죽어도 아니라고 하면은 원하는 방향대로 주장해주면 돼. 이번에도 와닿지 않은 그녀의 조언. 아무리 그래도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해. 한변 기업팀 가고 싶다며. 이 사건은 기각시키는 게 승소니까 밀어붙여. 그렇지만 재판부에서 믿을 것 같지도 않고 우스워지기만 할 것 같은데요. 한변이 부끄러워서 그런 거라면 수치심은 접어둬. 여기 인간 한유리는 없댔지? 변호사 한유리만 있는 거야. 분명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제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 팩트가 아닌 것 같아서.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리는 양심. 거짓말 하는 거 같아서 싫다? 네, 거짓으로 변론하면 원고를 더 괴롭히는 것 같아서. 원고 변호사야? 피고한테 수임료 받았잖아. 그럼 거짓말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잖아? 뜨끔하게 만드는 은경이 제시한 새로운 가능성. 법인카드로 석식 먹으러 가려고 했던 게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아니 100만 분의 하나라도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100명 중에 99명은 저 사람들이 모텔에 콘돔 들고 가서 성관계 하려고 했다고 해도 당사자들이 말하는 게 팩트라면 은경이 제시한 1%의 가능성은 유리의 상식선에서는 납득할 수 없었죠. 세상의 저녁 식사를 시옷시옷이라고 표현하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는 없죠. 그건 한변 생각이고 변호사도 결국 서비스업이야. 판단은 판사 몫이지 변호사의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변 일만. 아니 그러니까 좀 선배 말 좀 잘 따라봐. 아무튼 첫 사건부터 유리는 퇴사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이혼이 싫은 걸까요? 저는 이혼이 제일 재밌던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변이 동기지만 또 입사 선배기도 하잖아. 응. 신입 좀 잘 챙겨줘. 같이 밥도 좀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얘기도 좀 들어주고 숨통을 트이게 해주라는 거지. 첫 사건부터 좀 현타오네요. 남의 뒤치다거리나 하려 그렇게까지 공부했나 싶어. 야, 이거 한 잔 마셔. 그리고 일단 이기고 봐야지. 지금 찬물 더운 물 가릴 땐가? 그냥 차은경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해. 그분 내공 장난 아니라니까. 그래서 변호사님은 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이 조직에서 분란 만들어봤자 에이, 우리만 피곤해요. 그냥 월급만 따박따박 받으면 됐지. 은호의 위로 아닌 위로의 말과 함께 은경이 시키는 대로 변론을 하게 되고 변호사님, 정말입니까? 키역, 디귿, 시옷이 카드로 석식하자는 뜻이다. 네, 재판장님. 한순간 법정은 웃음바다가 되는데 재판장님, 그게 사실이라면 굳이 초성을 쓸 이유가 있을까요? 초성을 쓴다는 건 민망한 단어를 명시적으로 쓰기 불편해서인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팩트입니까? 어이 젊은 친구. 저희는 원고의 의부증에 대한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은경이 제시한 1%의 가능성과 함께 유리도 원고가 의부증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서 녹취 파일이네요. 저 자식 몰래 숨겨둔 돈으로 백이나 몇 개 던져줬겠지. 딱 봐도 어리던데 변호사라고 뭐 돈 있나? 흐름이 바뀌었다고. 저기요,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네, 미안합니다. 드레인에 더러운 변호사가 아주 쌍쌍으로 만났네. 재판장님, 타인 간의 대화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저도 같은 공간에 있었고 대화자 중 한 명이었으니 통비법 위반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한 제3자만을 대화자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법정 앞에서부터 원고의 가족들이 제게 피고의 첩 너 박종식이 첩이지? 이냐고 하셨으니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충분해 보이는데요. 위의 증거를 변호사와의 관계조차 의심할 만큼 의부증이 심각하다는 취지의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은경도 인정할 만한 유리의 변론이 진행되고 계속해서 원고의 의부증에 대한 증거를 꺼내게 되는데 보다시피 원고는 자녀를 자신의 심부름센터처럼 이용하였습니다. 자녀를 직접 만나보니 그로 인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애한테 뭐 주면서 꼬드겼을 겁니다. 꼬드기다니요? 박민준 씨가 장난감 사주면 시키는 대로 하는 어린애인가요? 하지만 원고의 말처럼 유리가 모르는 또 다른 정황이 나오게 되는데 재판장님, 피고 1이 아들 박민준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아빠한테 돈 받고 가짜로 써준 거에 저 진술서. 아닙니다.
그럼 3천만 원은 무슨 명목으로 지급한 거죠? 용돈입니다. 신입 변호사 유리에게 이런 상황은 당황스럽지만 용돈을 3천만 원이나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로스쿨 수석답게 기지를 발휘하여 또 한 건을 해냅니다. 피고는 이 가정이 유지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혹시 이혼 판결이 날 경우도 대비해야 했습니다. 부모 잘못으로 가슴에 대못이 박혀 지낼 자녀에게 작은 방이라도 하나 얻으라고 준 돈입니다. 은경의 충고대로 인간 한유리가 아닌 오직 피고의 대리인 한유리 변호사로서 각성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아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는 것은 억지입니다. 그래도 대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 일단 예정된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그렇게 양측 변호인의 신문이 진행되면서 원고가 피고 1, 2의 사무실에 자주 찾아왔나요? 네. 사모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사무실 문 갑자기 확 열고 들어오셔서 욕하시고 좀 심하긴 합니다, 솔직히. 그러면 회사에서 피고 1이나 2가 저녁 식사를 석식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생각해보니까 다들 오늘 중식으로 냉면 어때요? 나는 또 중식이라 그래서 중국 음식인 줄 콜! 담대리가 가끔 중식, 석식 이렇게 말하긴 했어요. 저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웃음을 짓던 시오시오시 석식이라는 유리의 변론은 1%의 확률을 깨버린 진실에 가까워졌죠. 은경의 말처럼 말이죠. 이번엔 좀 낫네. 왜 갑자기 끝까지 다투라고 하신 거예요? 그 사건 이혼 기각되면 상공도수 2천 걸려있더라. 이겨야지. 와, 박종식 씨가 바람 안 폈을 100만 분의 1의 가능성을 위해 다투라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건 기본. 근데 아주머니는 저렇게 이혼하고 싶어 하시는데 혹시 이혼이 안 되면 지금 이길까봐 걱정하는 거야? 오만하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한편은 태도가 거만해. 본인이 뭔가 판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언제는 의뢰인 믿는다며. 원고가 의부증이라며. 그땐 증거가 없었고요. 판사 코스프레 그만하고 변호사 일만 하세요. 아주 그냥 드라마 속 변호사야. 그렇게 재판이 끝난 SBS 금토 드라마 속 변호사에게 또다시 일어난 사건 사고. 잘 만났다. 이 어린 놈의 가시나 할머니, 이렇게 반말하시고 때리시면 안 되고요. 변호사님, 가세요. 그래? 그리고 절대 보고 싶지 않은 장면까지 보게 되는데 진술서를 써?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한테 이래. 너 미쳤어? 뭐야? 니들 붙어먹었지? 인정을 하란 말이야 좀! 당장 사과하세요. 사과는 네가 해야지. 자판기처럼 돈만 먹으면 거짓말 술술 찍어내서 남의 인생 망치고 다니는 네가! 저 같아도 지치겠어요. 뭐! 그만들 좀 하세요! 20년 동안 한 게 모자라 제발 좀! 절대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던 누군가의 가정 속 불편한 진실. 유리가 되고 싶었던 변호사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린 변호사 따위가 뭘 알아. 내가 왜 이렇게 막 나가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저 인간 민준이 5살 때부터 벌써 6번째 바람이야. 내가 매번 다른 여자랑 우리 집 안방에서 그 짓거리 하는 거 다 봤다고. 네. 무슨 소리야? 그거 다 오해라니까. 그럼 인정하라고 안 할 테니 이혼이라도 해줘. 나 달라고. 나쁜 대형 로펌의 기업팀에 들어가 중대한 분쟁을 조율하며 드라마, 영화에서 나올 법한 정의감까지 있는 멋진 자신을 그려왔지만 졌어. 유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지금의 모습. 여보세요. 박종식 씨 폰 아닌가요? 자기야. 자기 변호사. 아이고 변호사님, 제가 좀 화장실 좀 다녀오느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분명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변호했고 승소까지 했지만 불편한 이 기분. 승소 축하해요. 자, 승소 축하합니다. 저 이긴 거 맞죠, 변호사님? 원래 첫 사건은 이겨도 저도 찝찝한 거예요. 앞으로는 사건들이 점점 잘 보이기 시작할 거니까 너무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네. 그렇게 회사로 돌아가는 길, 좀처럼 찝찝함이 지워지지 않자 재판을 다시 복귀하게 되면서 첫 승소 축하드려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졌어. 소송 비용은 소송 비용까지 내가 다 물어내야 된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와 피고 1의 아들은 피고 1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바, 원고와 피고 1이 애정과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유리는 사직서를 쓰게 되는데 그때 아 맞다, 한변 16층에 기가 막힌 공간이 있거든. 심신 안정실이라고. 뭐 야근할 때 피곤해서 가서 눕잖아? 그럼 그냥 기절이야. 좀 더 맑은 정신과 옳은 선택을 위해 심신안정실로 향하게 되고, 한편 은경도 내일 있을 재판 기록을 챙기기 위해 사무실로 향하게 되면서 유리의 불 켜진 사무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런데 기가 막힌 그곳에서 먼저 자리 잡은 손님의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장관 다 됐나? 우리 사무실에 의사도 있어요? 몰랐어? 차 변호사님 남편분이야. 의료 자문. 저분이야, 저분. 차 변호사님 남편분. 이 새끼 딸내미 때문에 그랬어. 두 눈으로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양규 장군을 닮은 은경의 남편 김지상의 외도 장면을 말이죠. 그렇게 유리는 곧장 그곳을 빠져나오지만 한변? 익숙한 그 목소리로 유리를 부르게 되는데,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아직 안 갔어? 판결문 가지러 왔어요. 변호사님, 이 시간에 왜 오셨어요? 기록 가지러 왔다가 한변방에 불이 켜져 있길래. 아무도 없을 때 저 사무실 투어 좀 해봤어요. 그래. 유리는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았던 은경의 가정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는 한편, 네. 변호사님, 상담 예약하신 김민정, 김준희 씨 로비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한유리 변호사 올라오라고 해줘요? 은경은 유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VIP 사건을 함께 맡게 되면서 의뢰인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처음엔 의심조차 안 했어요. 아니 우리 이거 더 사가서 주인애랑 캠핑 갈 때 좀 챙겨갈까? 너무 좋은데? 자기가 주인애가 저 소개 안 해줬으면 어쩔 뻔했어. 애들끼리도 너무 좋아. 그때 알았어야 됐는데. 제 와이프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그 놈을 보고도 민석이 형! 아무 의심조차 안 했거든요. 얘들아 늦었다 얼른 자자. 우리 캠핑 갈 때 그거 보자. 아, 네네 형.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같이 그렇게. 두 사람의 외도 장소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그 손가락이 진짜 그 손가락일 줄이야. 말을 해야 하나 100번 고민했어요. 죽도록 힘든데 이 고통을 친구에게 똑같이 느끼게 해줘야 하나. 그런데 말 안 하는 건 더더욱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 순간 유리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날의 장면. 와이프분은 인정하던가요? CCTV 증거 가지고 가서 보여주니까 인정하더라고요. 녹취도 했고요. 증거 확보 잘 해오셨으니 잘 될 겁니다. 김민정 씨 남편분은 재산 많던데 돈 많이 받아내야죠. 그렇게 유리는 이혼 관련 의뢰인을 마주할수록, 그리고 은경과 함께할수록 당장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전 변호사님은 좋아요? 이혼 변호사? 난 솔직히 이혼 사건 재밌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나 드라마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특히 막장. 막장 드라마가 재밌어서 이혼팀을 왔다고요? 재밌잖아. 머리 아프게 막 기업 합병이니 형사 소송이니 한답시고 막 판례 찾고 막 리서치하고. 아유, 난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다. 와, 난 그게 훨씬 더 재밌던데. 근데 우리 후배님 이제 슬슬 그 말끝이 조금 짧네. 같은 기수니까 앞으로 나도 반말해도 되지? 그래, 우리 한 변호사님이 저한테 반말 쓰셔서 회사에서 편하게 지낼 수만 있다면 뭐 얼마든지. 한변, 그러지 말고 딱 한 달만 더 버텨보자. 어? 왜 이래? 나한테 관심 있어? 응?
동기사랑 나라사랑. 아니 근데 진짜 회사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니까. 몰라? 그렇게 어떻게든 유리를 이혼팀에 두려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애써보지만 말해요. 은경은 그날 보았습니다. 유리가 적담한 사직서를 말이죠. 또 이혼 사건을 하소연이나 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애야. 월급 20% 인상 어때? 걔는 돈으로 컨트롤이 될지 확신이 없다. 유리의 떡잎부터 알아본 은경의 진단. 그냥 한유리한테 말할 기회를 안 줘야겠어. 그렇게 다가온 재판 당일 의뢰인이 미리 확보한 증거를 통해 은경과 유리는 두 피고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려는데 집에 뭐라고 하고 나왔어? 운동하고 온다고 했지 뭐. 아유 식상해. 좀 다양하게 핑계를 대야지. 그러다 의심받는다. 운동 맞잖아. 맞긴 하네. 여기 우리 저번에 왔던 데 아니야? 너무 많이 다녔더니 헷갈려. 피고 측 외도를 인정하십니까? 두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것은 사실입니다만 친한 친구로 지냈을 뿐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관계까지 입증되어야 불법 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 1, 2가 연인으로 지냈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 자폭을 선택하는 피고 2. 저희 사랑하는 사이 맞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미친아 고개 들어. 우리가 뭐 죄졌어? 앉으세요. 재판장님, 방금 건 피고 진술 주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행위 인정하였습니다. 예, 뭐 기재하세요. 왜 이러는 걸까요? 피고 2의 진술 외도를 인정한다. 맞습니까? 판사님께서 외도라고 명명하신다면 맞겠지만 저희는 진심을 다해서 만났기 때문에 부끄러울 건 없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예. 알면 할수록 신기한 외도의 세계. 그곳에서 17년 동안 앉아있는 은경은 저 피고 1인 최미진 씨도 같은 입장이시라면 변론 기일 더 진행할 필요 없이 조정 기일 잡아서 바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재판의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 네, 저도 합의로 좋게 마무리되길 원합니다. 이혼 합의는 하겠지만 양육권은 못합니다. 제가 키웁니다. 계속해서 저의 분노지수를 높이는 피고의 주장. 본인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는 박민석 씨 와이프가 청구한 사건 할 때 다시 이야기하시고요. 그러니까 승우를 제가 키우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라 지금 바람난 여자의 자식을 달라고? 재판장님, 이것도 조서에 좀 기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피고 1의 입장도 같습니까? 네, 이 사람과 애들 같이 키우고 싶어요. 그렇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피고 측 요구에 완벽히 대응하기 위해 유리는 더욱 철저하게 재판을 준비하던 중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상 하나를 보게 되는데 변호사님, 실제로 불륜이 이렇게 가까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가요? 대부분의 불륜은 가까이에서 일어납니다. 퇴근하고도 이 얼굴 또 봐야 되나? 회사 동료나 이웃, 너무 웃겨. 친구의 배우자, 바로 옆집 사람과 외도를 하는데도 수년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남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날 밤 변호사 되면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호텔 라운지 같은 데서 술 마시는 줄 알았다. 이분 이것도 편의점 라멘 무시하시네. 아니 벚꽃 좀 봐봐. 이거 얼마나 예뻐. 와 진짜. 공부하다가 자판기 커피 마시는 거랑 사무실에서 서면 쓰다가 편의점 맥주 마시는 거랑 인생 뭐가 달라진 거야? 아. 유리는 신세한탄 빌드업을 타게 되면서 내가 아는 사람 얘기로 은호의 의견을 묻게 되면서 친구의 친구가 아는 언니의 남편이 외도하는 현장을 목격했대. 근데 당사자에게 말할지 말지 엄청 고민되나 봐. 전병 같으면 어떡해? 나? 난 바로 말하지. 바로 말할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 근데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잖아. 어떻게 모르는 게 약이야. 당연히 아는 게 약이지. 난 나중에라도 만약에 내 와이프가 뭐 바람이 났다? 그럼 그냥 바로 끝. 아니 같이 왜 살아? 놀린 게 여잔데. 유리는 자신이 본 그날의 현장을 은경에게 말하기로 하는데 뭘 그렇게 쳐다봐? 변호사님, 말을 못하게 해야 돼. 저 할 말 있으면 이번 사건 마무리하고 그때 하는 게 어때? 그때 말하면 너무 늦진 않을까요? 느낌 뭘 늦어? 섣부른 것보다 낫지. 에? 뭔 소리 하는 거야? 은경은 유리의 입을 봉인시키고 이번 사건으로 화제를 돌리게 되는데 양육권 다툼도 있어서 돈으로 딜이 것 같진 않아요. 돈으로 딜이 안 되는 게 있을까? 유리는 그 질문에 확실히 답할 수 있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거 사람 감정이겠죠. 월급 올려줘도 나가겠다는 거지? 그래, 알았다. 그렇게 양측 간의 이혼 협의가 진행되고 두 사람 순 재산의 합이 약 5억입니다. 혼인 기간도 10년 미만이고
최미진은 혼인기간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고려한 기여도 20%가량 계산하여 약 1억 정도 지급할 의향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아빠가, 양육비는 50만 원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진 씨 의견 주시죠. 제가 돈은 안 벌었지만 그래도 1억 받고 나갈 순 없어요.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혼할 때 반은 받았다고 하던데. 혼인기간도 짧고 결혼할 때 김준희 씨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집 시가가 오른 것뿐이지 사실상 부부가 이룩한 재산은 없기 때문에 반은 안 됩니다. 협의 시작부터 나오는 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그리고 저 양육권 제가 가져갈 거예요.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의 아빠랑 외도를 저지르시고 양육권을 가져가시겠다뇨? 승우 나 없으면 못 살아. 너가 승우 없으면 못 사는 거겠지. 예상대로 팽팽한 다툼이 시작되던 그때 잠시만요. 제가 가져온 합의안 들어보시죠. 들어보죠. 박민석 씨는 아이들 셋, 즉 모두의 아이들을 본인이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대신 박민석 씨가 재산의 약 30%인 20억을 원고 김민정에게 지급하고 원고 김준희와 피고 최미진 간의 재산 분할도 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즉 아까 차 변호사님이 제안하신 1억 원도 지급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전부 은경의 예상대로 흘러가게 되고 이모 삼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가 되는 게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 안 합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당신 평생 걸려도 20억 못 벌어. 당신이 얘기하던 국제학교 그거 생각 중이야. 은경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일단 갑작스러운 제안 주신 거니 저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며칠만 주시면 답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속전속결로 끝내려 하지만 이번에도 유리는 은경의 정반대 입장에 서게 되는데 변호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 아닌데 틀어놔보자. 아이들 다 같이 살면 절대 정상적으로 못 커요. 그래서 그럼 말 같지도 않아 하면은 애초에 그 자리에서 잘라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찰이야? 사회복지사야? 너 원고 변호사야. 원고 변호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편은 참 쉽네. 좋겠다. 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게 진리인 양골잖아. 김민정이 20억을 택하면 자기 자식을 버리는 건가? 자식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국제학교 1년 등록금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한편 연봉보다 높을걸? 부모라면 절대로 돈을 선택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당사자에게 아이들이 받을 상처와 합의안의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맞고 틀리다로 끝나지 않는 문제.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는 한변보다 김민정 씨가 더 잘 알겠지?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가 말이죠. 저는 자기죄 돈으로 덮고 플렉스 하는데 놀아날 생각 없거든요. 잘 생각하셨어요. 양육권 끝까지 싸우시고 판결문에 딱 외도 남겨서 평생 아주 낙인을 찍어줘야죠. 양육권은 엄마한테 지정될 것 같은데 선심 쓰듯 미리 양보해서 돈이라도 아끼시는 게 실속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변호사님이라면 남편이 바람났는데 판결받기 싫어서 대충 돈으로 떼우려고 하면 그게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죠. 뭐 1억이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20억은 다를 것 같은데. 김민정 씨? 저 그냥 쓰레기 될게요. 그렇게 다시 한번 유리의 생각이 깨지는 순간 돈과 자녀를 맞바꾸실 건가요? 20억이잖아요. 박민석은 그 돈을 내므로써 자기 죄를 씻었다고 정당화할 거예요. 변호사님은 능력 있으니까 그런 말 하죠. 우리 애들 영어 유치원 다니고 명품 입히고 그렇게 키웠어요. 저 따라가면 그렇게 못 해줘요. 하나도 아니고 둘을 못 키워요. 양육권 넘긴다고 엄마의 길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비양육권자가 더 애틋해져서 아이한테 더 정성 쏟고 잘 지내기도 해요. 결정 잘하셨어요. 사실 유리는 이혼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길 우리가 왜 와? 엄마. 나 안 들어갈래. 유리는 이혼 가정이란 환경 속에서 피부로 느끼며 자랐기 때문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달 전에 갑자기 최정한 말기라고. 그럼 연락을 했어야지. 우리가 연락할 사이는 아니지 않아요? 우린 아니지. 근데 유리 아빠잖아요.
딸이랑 마지막 인사는 하게 했어야지.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하고 가시면 되죠. 뭐? 야! 너 빨리 들어와서 인사하고 가. 내 딸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지금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엄마, 됐어. 말 섞지 마, 가자. 아빠한테 인사드려. 우릴 배신해서 벌 받은 거야. 그렇게 자신이 느낀 그대로 의뢰인을 위해 말해보지만 능력 없는 엄마여도 아이는 엄마랑 살길 원하지 내연녀랑 살길 원하진 않을 거예요. 애들끼리 워낙 서로 좋아하고 매일 캠핑한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지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유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선택. 말도 안 되는 합리화하지 마. 그럼 그 하나도 잃는 게 없잖아 지금. 그 순간 박민석이 왜 그 큰 돈을 제안했을까요? 박민석이 잃는 게 없다고요? 돈 20억을 잃어요. 박민석은 와이프도 가정도 돈 20억도 잃은 여기서 가장 많은 걸 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기는 겁니다. 의뢰인의 선택에 힘을 실어주는 은경의 주장. 아이들이 나중에 아버지는 자기들의 끝까지 책임진 사람, 엄마는 떠나버린 사람으로 기억할지도 모르죠. 또다시 두 사람 의견이 충돌하던 그때 한유리 변호사, 한변이 왜 여기서 평가를 해? 선 넘었잖아? 사과드려요. 죄송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시든 당사자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죄책감 갖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의 최선만을 고민하세요. 저희 변호사들은 무조건 그 방향에 맞춰 변호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대화를 끝으로 의뢰인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김민정 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이 제시한 선택지를 선택하게 되면서 이번 사건은 양측 간의 합의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잘 키워줘. 또 잘못한 거 애한테 절대 말하지 마. 야, 알았지? 미안해.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행복한 날들이 처참한 지금으로 바뀌는 시작점은 언제부터였을까? 유리의 시선에서 모든 게 이해되지 않는 지금.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내가 가사조사 보고서 보내줬거든. 절대 변하지 않는 유리가 놓친 하나의 사실. 정말 이렇게 말한 건가요? 네,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엄마랑 살게 해달라고 하더래요. 엄마한텐 자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아직도 그 아이들이 다 같이 사는 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 왜 순진하게 그 말에 꽂혀서 그래? 둘이 정말 합칠 것 같아? 내연남 내연녀들은 다 법원에서 그렇게 말해. 미래를 함께 할 거라고. 뭐 그렇게 하면 좀 덜 지저분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안 합칠 테니까 두고 봐. 그래도 김민정 씨는 아이들을 뺏겼잖아요. 뺏긴 게 아니라 맡긴 거지.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녀는 17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사실. 면접 교섭하면서 자주 만나다 보면 슬슬 엄마한테 가서 산다고 하게 돼 있어. 아빠한테 전화해줘. 박민석도 지금이야 정당성 획득하느라 저러지. 곧 다시 바빠질 텐데 애들 보내고 싶어질걸? 너 엄마 집에서 며칠 더 자고 와. 아빠 사랑해. 그래 사랑해. 응? 싸움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심판이 사라지는 순간 열정도 식는 법이야. 양육권 지정을 바로 바꿀 수도 없잖아요. 애가 엄마한테 가서 살아버리면 법원이 뭘 어쩔 거야. 알다시피 유아인도는 강제 집행이 안 되잖아. 김민정은 결국 부동산도 생기고 애들도 다시 데려오게 될 거야. 뭐 아이가 받게 될 상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 우린 주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야. 와. 김민정은 부동산이 생겼고 한변은 가방이 생겼고. 서로의 의견은 달랐지만 은경도 자신과 같은 곳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던 그날 밤. 변호사님, 죄송한데 차 변호사님하고 같이 계셨죠? 네. 차 변호사님은 대구로 가신 건가요? 네. 퇴근하셨는데 왜요? 아니에요. 유리는 멀어지는 그녀의 옷차림을 떠올리게 되고
내연 남녀들은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16층 CCTV 화면이요. 그건 파트너급 변호사님들한테만 공개하는 정보인데요. 차은경 변호사님 지시로 왔어요. 그날 은경의 남편과 함께 있던 여성을 직접 확인하게 되면서 여보, 우리 회사 김 과장 알지? 이번에 우리 동네로 이사 왔대. 이 고통을 친구에게 똑같이 느끼게 해줘야 하나? 내일 봐요. 회사에서 봐. 그런데 말 안 하는 건 더더욱 못할 짓이더라고요. 결국 유리는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전부 말하기로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집 앞까지 와서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니? 네, 진작 하고 싶었는데. 그래, 해. 얼른 해. 어? 나 지금 어디 가봐야 돼. 빨리. 변호사님 남편분 김지상 원장님 다른 여자 있어요. 그래서? 네? 남편분이 바람을 피고 계시다고요. 알아. 뭐요? 그 상대가 누군지도 알아. 최사라. 말도 안 돼. 남편이 바람 피는 건 와이프가 무조건 알게 돼 있어. 모든 감각으로 알아. 와, 알고 있던 거야?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 못한 사람들만 있을 뿐이지. 아우 재밌다. SBS 매주 금토밤 10시 굿 파트너. 변호사님은 혹시 만약에 지인의 배우자가 바람 피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러면 당사자한테 얘기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뭐 사건 얘기예요? 아니 그냥 단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저 같으면 바로 얘기하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고. 난 모른 척. 에? 아니 뭐 굳이 다른 사람 일에 나설 이유가 있나? 뭐 당사자가 알아서 할 때까지 일단은 기다려 봐야겠지.